김대훈의 뉴스톡 김대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구리에서 시민운동가로 10년여 활동하신 뒤에 경기도 의회 의원을 지낸 다음에 구리시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노란 셔츠의 사나이 안승남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란 셔츠의 사나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노란색을 유독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희망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그리고 모범, 올바르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도의원 8년 또 시장 3년 일하고 있는데 이 노란 셔츠 입으면서 열심히 뚜벅뚜벅 구석구석 챙기고 있습니다. 구리에서는 노란 셔츠의 사나이 안승남 이렇게 머리에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리에서 4년간 활동을 하셨는데요. 뭐 시민운동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이제 시장님 활동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구리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선출직을 하면서 구리시 구석구석 일어나는 일들, 학교 등하교 문제나 안전 문제, 아차산 지키는 운동, 이문한 저수지를 매립하려는 것도 못하게 막 이런 시민운동을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도의원 활동도 하고 또 도의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주인이다. 응?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해보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장에 도전해서 지금 됐고 일하고 있습니다. 4년차 되고 이제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첫 시정을 해본 점수 80점 이상인데 90점은 안 된 것 같아 아직.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시장님께서 지난달이었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등급을 발표했는데요. 구리시가 딱 중간인 BC 등급을 받았습니다. 잘한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출마할 당시에 구리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막 꼼꼼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공약집을 만들었어요. 92가지. 야, 구리시장 나온다고 또 숫자 맞춰서 92에 맞췄냐 그러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매니페스토에서 이 공약집 냈다고 큰 상을 받았어. 92가지 공약을 준비해가지고 사실 시장 되자마자 일을 쭉 펼쳤는데 이거는 공약을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건 중단하자. 할 수 없다. 이건 포기하자. 이런 게 한 4-5건 돼요.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 매니페스토는 보통 점수를 준 이유는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하니까 뭐 한강변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뭐 랜드마크를 이렇게 다 져야 된 이거는 완공이 돼야만이 그 공약된 걸로 되거든요. 4년 동안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85%는 확실히 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스마트시티 사업과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구리 경제의 혁신 뭐 이런 걸 어떻게 갖고 오실지. 구리시는 면적이 33제곱킬로미터인데 약 10제곱킬로미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또 다른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하려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의원 당시에 우리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구리시 최대 산업인데 20년이 넘어서 낡았다. 근데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국토부에서 또 LH에서 이 산호등 그린벨트 29만 평을 풀자라는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산호동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을 하고 그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해서 푸드테크밸리라는 산업을 유치하자. 아파트도 좀 짓고 또 학교도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29만 평쯤 그린벨트 푸는 거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이 끝나면 한 1만 명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한강이 흐르는 곳 45만 평의 스마트시티를 한번 하자. 4차 산업혁명에 뿌리를 내는 기업들도 들어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잘 요 일들이 진행되면 일자리가 한 9만 개 정도 나오는데 구리시가 배드타운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구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한번 2-3번 더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구리시 가치가 팍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예. 공공기관 이제 빅3 중에 하나인 이제 GH 경기 주택도시공사를 이제 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승수 효과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계신 게 있는지. 구리시가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 북부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한강변 개발 사업이나 또 이커머스 혁신 물류 그리고 기본주택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이쁜 땅들을 다 소개하면서 우리 GH와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한 호소를 했는데 공정한 평가 속에서 구리가 어필이 된 거죠. 어필이 됐어요.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실 직원 수가 많아요. 근데 한 400~500명 정도 상주하는 인원인데 그분들이 구리시로 오면 지역 경제가 달라지겠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우리 그 많은 직원들, 임직원들은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멀어지든가 아니면 구리시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을 텐데 최대한 우리가 지원 정책을 펴겠다. 법으로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실무협의회를 지금 막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겠다. 구리시 슬로건이 시민행복특별시입니다. 앞서서 이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일 위기에 있는 게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안이나 뭐 구리 시장으로서의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후 위기입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기온이 1.5도에서 2도까지 올라가면 재앙이 따른다는 부분인데 구리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구리시를 이 관통하고 지나다니는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약 33%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정책을 좀 바꾸자. 차폭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자. 야 그거 딴 데도 하는 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구리 말고 파리. 구리 파리가 이 시장이 같은 집안이에요. 제가 안승남이잖아요. 거기는 안이달고. 뭐 주민들을 위한 시설 어떤 대표적인 거 뭐가 있고 또 좀 만족도가 어떤 건지 자표해 보신다면. 일단은 사실 우리 구리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말 차별받지 않고 함께 지내는 도시가 돼야 된다. 구리시가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여기서 교육받고 케어하고 있는 그런 최초 시설을 잘 만들었고 메이커 스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꿈의 공작소 우리 시민들이 와서 3D 프린터도 직접 해보고 디자인해서 만들어보고 컵에다가 뭐 인쇄도 해보고 근데 직접 그런 걸 해보니까 어떤 창업에 대한 의지도 나오고 청년들의 창업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오픈을 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에 대한 계획, 공부, 또 팀플레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치매가 상당히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매 안심 센터도 오픈해서 이 가운데도 챙기고 있고요. 건물 짓는 거 엄청 많아요. 구리역 앞에 가면은 오랫동안 3,000평 땅이 놀고 있었는데 여기 랜드마크라고 해서 49층 건물을 짓고 주상복합 개발을 하는데 그다음에 갈매에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입주 준비를 지금 이게 건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리시가 작은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지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또 구리시장으로서 잘하신 일도 있고 열심히 한 일도 있고 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는 다르게 또 안승남 시장님이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요. 예를 들면 아들 병역 뭐 특혜 의혹이랄지 그리고 중식당 접대 의혹 그리고 뭐 측근 채용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시위도 좀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진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제가 그 검찰 조사 받고 간 기억은 있는데 그 외에는 모든 내용에 하자가 없으니까 자료 서류 제출하면 혐의 없음 이렇게 다 종결이 다 돼. 그러니까
12건 중에 10건이 그렇게 딱 끝나니까 나머지 2건도 뭐 사실 이제 앞으로 잘 대응을 제가 또 해야죠. 제가 잘못했으면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고 잘못 안 했으면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평가할 거다. 어떤 언론에서 어떤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거기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하여튼 일에 매진하겠다, 시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왔더니 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쭉 가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구리시장님의 열정, 그런 게 정말 분명히 느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현의 뉴스토크는 3번째 손님 맞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